이슈를 보면서 또 시장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살펴볼 내용 주제 보시죠. 정부 쪽에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육성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강소기업 100곳을 선정했습니다. 그 리스트 공개가 됐고 이와 관련된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바로 소재, 부품, 장비 이 부분에 한해서 기업들을 좀 꼽은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먼저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쟁률은 19.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경쟁률을 뚫은 기업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죠. 강소기업 100인데요. 100곳을 모두 다 한 번에 선정한 것은 아니고 우선 55개사를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상장된 업체는 17개사로 집계가 됐습니다. 리스트에 보시면은 아마 눈에 익은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세미시스코라든지 RS 오토메이션, 한국바이오젠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부 쪽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될 텐데요. 5년간 최대 182억 원 정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분업적 상생 협력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박영선 장관 등이 함께 합류해서 또 심사를 보는 등 여러 가지 정부 쪽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일단 현재 좀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팩트부터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김진양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 쪽에서 이번 프로젝트 선정하게 된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네,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소기업 100을 선발하기로 한 출발점은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일부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국내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이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에 중기부가 소부장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강소기업들을 발굴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 당시 중기부는 올해 안에 강소기업 100개를 선발하고 내년에는 1년에 20개씩 총 5년간 스타트업 100개사를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선정 기준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절차도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알려주세요. 네, 소부장 분야 기술 자립도를 높인다는 취지에 맞게 강소기업 100은 소부장 국산화의 필요성, 미래 신산업 창출 기여 가능성 등을 엄격히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선발됐습니다. 지난 10월 모집 공고가 나간 후 총 1,064개의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요. 1차 서류 심사에서 최종 선발 기업의 3배수인 300개사를 걸러내고 이들을 대상으로 2주간 외부 전문가의 현장 평가와 기술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산학연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된 심층 평가단이 최종 후보 80개사를 선정했습니다. 마지막 평가는 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5일이었는데요. 굉장히 독특했던 것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97명의 국민심사 배심원단의 평가였습니다. 이 부분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인데요. 박 장관은 강소기업 100이 갖고 있는 중요성과 시급성, 지원 규모의 과감성 등을 반영해 최대한 공개적이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지를 내비쳤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고 이 국민 배심원단이 아무렇게나 구성된 것은 아니고요. 이공대 출신의 관련 분야 근로 경험이 있는 퇴직자, 산업계 경력이 10년 이상 된 인력들, 학계 출신 등 총 865명의 신청자 중에서 이력을 중심으로 선발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현장에서도 기대 이상의 몰입도를 보여줬다는데요. 선정 심의위원들과 배심원단의 평가 결과는 높은 유사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총 4단계의 송급 검증을 거쳐 55개의 기업이 최종 선발됐습니다. 처음 서류 접수를 한 1,064개사부터 따지면 19.3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셈인데요. 통상적으로 중기부가 진행하는 R&D 자금 지원 사업의 경쟁률이 3.5대 1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기업들의 관심이 매우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국민심사, 배심원단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에 대해서 논란도 없을 테니까
또 대규모 자금 집행이 될 테니까 상당히 좀 철저하게 검증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과정을 잘 넘어서 선정된 업체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네, 이번 선발에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은 지원 규모가 기존 사업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최종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빠른 기술 혁신과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R&D, 벤처 투자, 사업화 자금, 연구 인력, 수출, 마케팅 등 최대 182억 원이 총 5년간 지원됩니다. 정책 금융으로 제공되는 융자 규모만 해도요, 기존 사업들은 최대 70억 원 한도 내에서 이뤄지는데 이번 강소기업 100은 100억 원으로 상한선이 높아졌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내년부터는 매년 1,000억 원씩 3년간 총 3,000억 원 규모로 소부장 전용 펀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전폭적인 지원만큼 사후 관리도 엄격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제출했던 성장 전략 보고서에 따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매년 평가하고요.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부도, 폐업, 영업 중단, 상장 폐지 등 프로젝트의 계속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소기업 선정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강소기업 100이잖아요. 100 채워야죠. 지금 한 50% 정도, 절반 정도는 추가적으로 더 선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네, 중기부는 당초 100개 기업을 선발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절반 수준인 55개 기업만 선발을 했는데요. 중기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 후보에 올랐던 80개 기업 모두 기술 수준은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다만 한 번 선정되고 나면 5년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인 만큼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문호를 넓혀주기 위해 빈자리를 다소 많이 남겨놨다는 설명입니다. 준비가 다소 미흡했던 기업이라든지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가 있는지도 몰라서 신청조차 못했던 기업들 등 그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내년 중으로 나머지 45개사를 선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번 선정에서 아깝게 탈락한 25개사에 대해서는요, 적어도 기술력은 어느 정도 검증받았다는 만큼 R&D 지원 사업 우대 혜택까지는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추가 선발에서 이들에게 서류 면제와 같은 혜택을 줄지 여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토마토의 김진영 기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 관점으로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볼 텐데요. 이 부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가 도와주시네요. 전문가님, 네. 상장사 예. 어떤 곳들이 포함됐나요? 일단은 그 전체 55개 중에서 코스닥 상장 기업이 16개가 포함이 돼 있고요. 네. 코넥스 쪽에 1개, 그 비상장이 이제 38개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 네. 사이즈들이 다 적습니다. 이제 매출 3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이 26개고 뭐 이러니까 전부 다 작은 업체들이 되겠고요. 네. 그림이 나올 텐데 보시면 이제 총 55개 중에서 네. 빨간 체크돼 있는 업체들이 코스닥 상장사들이에요. 저희 하나씩 좀 이름을 볼까요? 예. DNF, 뭐 마이크로프렌드, 파크 시스템즈, SNS텍, 애니젠, 또 한국바이오젠, 대양전기공업, 아머그린텍, 대주전자재료, 베이치로셀, 세미시스코, 아레스 오토메이션, 오이솔루션 하나 빠졌네요. 인텔리안 테크놀로지도 상장사입니다. 아, 맞네요. 여기 예. 중간에 밑에서 예. 네 번째 인텔리안 테크 그리고 P&E 솔루션과 한라 IMS 예. 이렇게까지. 네네. 네. 그 상장사를 딱 체크를 해봤는데 그러면은 이런 업체들 지금 이 업체들 내에서의 실적이나 밸류에이션을 비교한 표를 또 하나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좀 볼까요? 네, 이제 뭐 실적들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 뭐 영업이익이 크질 않아요. 이제 영업이익이 크질 않고 영업이익이 오히려 올해 이제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기업들도 또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영업이익이 크지 않고 단지 이제 뭐 오이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쪽은 5G 관련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뭐 400억, 460억대 뭐 이렇게 나오니까 많이 크긴 한데
대부분은 뭐 마이너스권도 있고 30억 이하짜리도 많이 있고 이렇게 포진이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이 리스트에 보면은 좀 두껍게 표시된 업체가 있거든요. 예, SNS. 그거는 이제 이 리스트를 작성한 작성한 분의 기준에 따라서 예, 이렇게 또 작성한 표시가 이제, 돼 있는 예, 건데 예, 그렇게 그러면은 사실 이 리스트는 어제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도 몇몇 기사를 봤었거든요. 예, 반응한 업체들도 있고 17개다 보니까 아직까지 덜 알려진 업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전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이제 많이 아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차전지 뭐 장비로 알고 계시고 네. RS 오토메이션은 한때 굉장히 좀 시세를 좀 많이 줬었죠. 그렇죠. 오일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도 이제 핫한 종목 중에 한 종목이고요. 뭐 이제 그런데 실제로 다른 종목들 중에 많이 안 알려진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여기 선정이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성장성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좀 이제 검증이 됐다? 뭐 검증이 됐다 이렇게 네네네. 보이고 그리고 뭐 분류가 지금 이제 반도체로 돼 있다고 그래서 꼭 반도체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분류하는 거하고 여기서 이제 정부에서 분류하는 거하고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가령 이제 뭐 마이크로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로 돼 있지만은 네. 오히려 지금 5G 그 검사 소프트웨어 업체예요. 아. 예, 그리고 이제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로 돼 있지만은 OLED 공정 중에 나오는 검사 시스템 만들거든요. 이제 그런 업체들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뭐 다른 점은 있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 다 IT,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쪽이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소부장이다 보니까 예, 그런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예. 네, 이런 업체들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뭐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는 장중에 뭐 10% 넘게 급등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네, 네.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 꽤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에 포함된 리스트에 포함된 업체들이 아마 이제 대충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발표 전에도.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원을 했으니까 예, 그 예, 업체에서.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발표 전에도 살살살살 좀 올라왔어요. 아, 그래서 거의 모든 업체들이 다 그 5일 이동평균선 위쪽에 다 어제까지 보면은 지금 나가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 차트인가요? 세미시스코군요. 네. 세미시스코죠. 예. 어제 이제 그 네네. 5일 이동평균선 위쪽에 이제 다들 그 배치가 돼 있었는데 네네. 어제 이제 시세가 강했던 종목 중에 제일 강했던 세미시스코죠. 네. 고가가 29.94%까지 거의 올라갔었으니까 상한가 터치했었네요. 예, 예. 이제 한번 터치했다 이제 빠졌고 네네. 애니젠도 고가가 26.97%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바이오젠도 12.53%까지 고가 갔었고요.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11%가 넘게 고가 형성이 됐던 종목들이죠. 네. 그런데 또 공통적으로 어찌 보면 윗꼬리가 좀 달려 있어서 이럴 때 기술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나중에는 올라가는데 부담이 된다 이렇게도 해석들을 하시던데 그 윗꼬리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그 윗꼬리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네.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윗꼬리 부분에 이제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것을 잡아먹고 올라가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매수세가 좀 강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이제 해석이 좀 가능하고요. 일단은. 네. 하지만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기가 돌파가 된다면은 그러면 오히려 매물대가 얇아지기 때문에 예, 더 이제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네. 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뭐 그 보통 이제 어제 이제 이렇게 윗꼬리를 좀 많이 쳤다 윗꼬리를 단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조금 이제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걸로 보셔야 그럴 수도 되겠죠. 있다. 예. 아, 네. 그리고 원래 연초에 되면은 워낙에 뭐 제뉴얼리 이펙트뿐만 아니라 예. 정책 효과가 연초에 상당히 또 많이 붐업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여기에 선정되는 업체들도 이 정부 정책 효과 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있고 예. 앞서 김신영 기자 이야기해 준 것처럼 다른 때와는 다르게 상당히 좀 강력한 지원책을 정부 쪽에서도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네, 이 네. 주가에 그리고 실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이즈가 될까요? 일단은 이제 지원금을 한번 보면은 5년간 182억 원이잖아요. 네. 최대잖아요, 최대. 네. 그럼 연평균 한 36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적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36억이면은 큰 돈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적은 업체일수록 더 이제 호재로 좀 인식이 될 만한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죠. 이게 근데- 업체당이잖아요, 그렇죠? 한 그렇죠, 업체에 업체당. 지원한다. 예, 그리고 이제 금년 이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30억을 넘긴 데가 네. 그 16개 상장 업체 중에서 6곳이에요. 그러니까 10곳은 그 30억이 안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마이너스인 곳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이제 지원금을 받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은 업체들은 분명히 좀 호재로 인식이 가능하겠죠. 1년간의 영업이익에 가까운 금액을 이제 정부 쪽에서 지원을 받게 그렇죠. 된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단지 이제 그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추세적으로 계속 움직인다 이런 것보다는 네. 이제 가끔씩 가다 보면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는 뉴스가 아마 나오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것들로 인해 가지고 네. 조금씩 한 번씩 이제 이벤트성으로 모멘텀을 좀 작동을 할 텐데, 근데 실제로 이것이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은 미치겠지만 네. 이제 실적을 갖다가 뭐 엄청나게 변화를 시킬 만한 그런 것이 되려면 사실 경영을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영 활동에서 어떤 수주라든가 실적의 어떤 부분들을 한 분기, 두 분기 이상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상승이 되는 것을 보여줘야만 주가의 추세적인 움직임을 좀 가져갈 수가 있겠죠. 17개, 뭐 코넥스 제외하고는 16개. 그 중에서도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 될 네네. 것이고 투자자분들 눈에 쏙 들어올 만한 또 현재 주가 수준도 고려를 해봐야 될 테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투자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 있다면요? 예, 요즘에 뭐 5G 쪽을 제일 많이 보니까 네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뭐 오이솔루션, 오이솔루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뭐그 중에서도 영업이익으로 보더라도 뭐 아주 뭐 군계 일학으로 봐야 되겠고요. 전체적인 종목 중에서도 그 오이솔루션 그러면 이제 5G 광 트랜시버 매출이 뭐 엄청납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이유가 문제잖아요. 그쵸. 근데 내년부터는 또 해외 매출이 굉장히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삼성전자를 통해 가지고 일본하고 미국 쪽으로 진출을 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후지츠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는 KDDI 쪽으로 가잖아요. 일본 쪽에서도. 예, 근데 이제 그 후지츠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다른 이제 그 통신사 쪽으로도 갈 수가 있어 가지고 오이솔루션은 뭐 내년도 이제 해외 매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잡혀 있기 때문에 거의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유상제약권 때문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업체들은 뭐 눈여겨볼 만 하겠고요. 네. 뭐 다른 업체 본다면 SNS텍 볼 수 있습니다. 네. SNS텍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아주 그 소부장하고 굉장히 좀 컨셉적으로 좀 맞는 업체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포토마스크 재료를 만들어요. 근데 일본 쪽에 지금 포토 레지스트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맡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토마스크 재료를 만들기 때문에 이 포토마스크 쪽 부분에 국산화에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 올해도 보면 실적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SNS텍 뭐 여기랑 뭐 컨셉도 맞고 실적이 지금 계속 성장 중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볼 만 하시고요. 지금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 조정 형태를 좀 띄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는 더 신고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내년도쯤에는 예, 기대도 좀 해볼 수가 이 종목은 있는. 거의 조정받은 게 없네요. 예. 그런 이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올해 오히려 이번 그 12월 시장 조정 중에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왔죠. 예,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 또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 같은 것들이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이는 종목이고요. 비추로셀입니다. 비추로셀은 뭐 굉장히 오래된 종목인데 그 안에 시장에서 좀 소외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지를 만드는데 이 종목은 1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 그러면은 재충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재충전 안 되는 전지를 만들어요. 리튬 1차 전지인데 글로벌 3위입니다. 네. 근데 1차 전지도 꽤 팔립니다. 예, 2차 전지만 잘 팔리는 게 아니고 네. 1차 전지도 꽤 잘 팔리기 때문에 비추로셀 지금 그 실적적으로 상당히 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급등을 했죠, 일단은. 비추로셀 그동안 사실 많이 안 봤는데 10월 달에 많이 올랐네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내년까지도 이제 뭐 독일 쪽에 있어가지고 실적 성장이 좀 예상이 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눈여겨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소기업 100에 선정된 기업 가운데서 신기수 전문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는 오이솔루션과 SNS텍 그리고 비추로셀 이렇게 세 종목 선정해 주셨는데요. 종목이 워낙에 많죠. 그래서 리스트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내가 가진 종목군들이 포함이 됐는지 그리고 또 그동안 관심권에 두었던 그 종목이 포함됐는지 리스트 확인하시면서 다시 좀 보시죠. 지금 빨간색 체크된 기업이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DNF, 마이크로프렌즈, 파크시스템즈 이
분류 같은 경우는 정부 쪽의 분류니까요. 그 부분 감안해서 보시고요. 디스플레이 쪽에 SNS텍 들어가 있습니다. 기초화학으로 분류되는 애니젠이나 한국바이오젠, 그리고 자동차 쪽에 대양전기공업 있습니다. 아모그린텍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전기전자 쪽에 많습니다. 대주전자재료, 비츠로셀, 세미시스코, RS 오토메이션, 오이솔루션과 여기에 인텔리안 테크놀로지도 있고요. P&E 솔루션, 한라 IMS까지 이런 종목군들 포함이 됐으니까 단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 정부의 지원책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마케통 1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